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이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증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우리가 치료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완치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 재발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공황장애 재발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요약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뇌와 신체와의 관계에서 뇌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신체에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설정은 공황장애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자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발과 관련돼서 여기서 한의학적인 견해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신체와 뇌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신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을 뇌에서 해석하는 이러한 그런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최근에 이제 그 현대의학의 뇌과학에서는 이제 신체 감각 되먹임 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전부터 기혈순환이 정체돼서 신체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여러 가지 변증 중에서 이제 감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별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때라도 커피를 먹고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때 갑자기 불안을 느끼고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체 반응을 뇌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황장애 재발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포기억의 응고와 이제 소거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공포기억의 이제 응고와 소거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지나치게 너무 간과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공황 발작뿐만 아니라 이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주게 되는 요소가 되는데요. 근데 이 예기불안과 관련돼서는 해당 개인이 너무 정신적으로 좀 취약한 것이 아니냐, 또는 너무 혼자 민감한 것이 아니냐, 또는 아주 심지어는 지나치게 이 사람이 뭔가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까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예기불안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이러한 편견이나 이런 선입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들도 내가 너무 정신력이 약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이제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황 발작과 관련된 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혼자 개인이 너무 나약하거나 예민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공황 발작은 거의 준 트라우마, 특히 예기불안까지 포함해서 트라우마에 준해서 치료하고 다루는 것이 이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치료 확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이라든가 또는 폭력, 사고에 노출되면서 물리적인 어떤 사건을 실제로 겪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해서 이 물리적 사건 뒤에 따라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신적으로 나약하다거나 민감하다거나 이렇게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를 굉장히 주변에서는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공황 발작 역시도 실은 한 개인이 겪는 공황 발작의 고통은 거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리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황 발작과 관련돼서 예기불안과 관련돼서 겪게 되는 이 고통에 대해서는 이 트라우마와 차이가 이제 물리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 사건이 없었다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트라우마와 달리 공황장애는 공황발작을 겪는 그 고통과 이로 인한 죽음에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겪는데 이에 대한 얘기 불안 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받고 이해받기 어려운 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황 발작과 이로 인한 얘기 불안이 이 트라우마와 얼만큼의 이제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5가지 요소 또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노출, 침투, 회피, 왜곡, 반응이라고 하는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 사건에 노출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침투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충격, 불안, 공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라고 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해당 사건이나 유사한 상황을 이제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이제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색깔을 가지고 이제 어떤 프레임을 갖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이 근데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곡된 이제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어떤 영화나 장면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됐을 때 신체적으로 막 이제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 공포 불안 반응을 이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뭐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황장애에서도 역시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이런 노출, 침투, 회피, 왜곡, 반응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상당히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 발작에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이 공황 발작에 대한 이제 예기 불안이 생기는 것이 침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작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 고속버스 안에서 공황 발작을 겪은 분들은 고속버스를 타지 않으려고 하거나 지하철을 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뭐 비행기에서 겪은 분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회피의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와 함께 이제 앞서 말씀드린 왜곡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왜곡이 공황장애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만 자기 몸이 뭔가 불편해도 내가 큰 준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자기가 굉장히 죽음에 정서적으로 공황 발작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조금만 어떤 불편한 또 이상한 증상이 처음 보는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겁을 내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염려증 같은 것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이것이 잘못될 것이 아닌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보통 파국적 사고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 왜곡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 반응이 공황 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공황 발작이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 개인의 뭐 나약함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예민함, 민감함 이런 것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복적으로 이 공황 발작을 겪게 되면 이 반복적으로 겪은 공황 발작들은 마치 트라우마처럼 한 개인에게서는 작용하게 된다. 다만 물리적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가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상황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황 장애를 이해하고 발작과 예기 불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공황 발작은 또 예기 불안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고 인정돼야 우리가 공포 기억이 왜 생기고 공황장애에서 이것이 응고돼서 저장됐을 때 이후에 왜 이것이 계속 재발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서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이 이런 이제 트라우마적인 형태로서 우리가 저장이 되는 것을 이제 공포 기억이 응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포기억이 응고가 되면 보통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제 반응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략하게 보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과정과 하나는 이제 도구적 조건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밥을 주기 전에 이제 방울을 울리게 되면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아도 방울만 울려도 강아지는 이제 침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가 되겠는데요. 이 공황장애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발작의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요런 과정들이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특히 공포의 방울이 저장될 때 의식 상태나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까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의식 속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특히 불안과 공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무의식 속에서도 부지불식간에 계속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뇌과학에서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뭔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진정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의 기억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 몸속에서 남아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하나의 형태가 될 것이고 하나의 반응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공포 기억이 응고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는 이제 도구적 조건화의 이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구적 조건화의 과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황장애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회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유해한 자극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이제 유해한 자극에 대해서 저것이 유해한 자극이구나를 인지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회피 학습이 되겠는데요. 이 공황 장애에서는 보통 이제 무자극, 무반응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회피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를 타서 공황 발작을 몇 번 겪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행기를 안 타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대부분 공황 장애를 이제 겪는 분들이 자기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공황 발작을 겪을 수 있는 뭐 지하철, 버스, 비행기,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회피를 하면서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회피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겠는데요. 자, 이 회피 학습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회피를 하다 보면 내가 그 공포 기억을 소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점차 계속적으로 이제 잃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고착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 학습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 몸에서 나타난 이제 공황 발작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회피함으로 인해서 반응이 없지만 또 반대로 그것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사회 기능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의 역량이라든가 이제 삶의 반경들이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구적 조건화의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완화된 다음에 이런 이제 의도적인 회피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삶의 반경을 조금 조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머무르게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자주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어느 정도 겪고 충분히 치료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3, 4년, 4, 5년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통과 이제 혼란을 겪는 그런 경우에는 자, 이것을 해결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바로 공포기억을 이제 소거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포기억을 소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강아지가 방울을 울리면 이제 밥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아도 방울만 울려도 침을 흘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 자극원을 제거하는 것은 공포기억을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회피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포기억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기억을 우리가 일하는 자극을 받았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응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포기억의 소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공포기억의 소거의 굉장히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단순히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없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강아지가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서 방울 소리만 들어도 이제 침을 흘리는 단계에 있다면
이 강아지에게 새로운 그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은 방울을 울려도 더 이상은 밥을 주지 않는다는 새로운 학습을 강아지가 했을 때 드디어 그 강아지에게서 더 이상 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기억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젠 다 좋아진 것 같아, 다 치료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관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아직 여러분들 몸속에 또는 이제 기억 속에 이런 공포기억이 남아있다면 이제 소거라고 하는 새로운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기억을 이제 소거하는 이제 새로운 학습을 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노출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노출법에도 이제 한 번에 자극을 세게 줘서 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점진적인 노출이라고 해서 점진적 노출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자극을 지속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강아지가 그 자극이 내게 어떤 이득을 주거나 또는 해롭지 않다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한 자극에서부터 강한 자극을 주면서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점진적 이제 노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진적인 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 소거법을 하는 과정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이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소거법을, 공포기억을 소거하는 과정의 전제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체 감각 되먹임 가설에 따른 이제 간기울결이라고, 한의학에서는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이 80% 이상 호전되기 전에는 하지 않으시도록 권장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몸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공황 발작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황 발작이 굉장히 세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황 발작을 자칫 이런 노출을 통해서 겪게 되면 오히려 공포기억이 더 세게 응고될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기에 이런 점진적 노출을 할 때는 절대 강한 자극을 먼저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한 번에 이걸 하려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 또다시 공황 발작을 겪으면서 공포기억이 더욱더 응고되고 더 가중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러한 노출의 과정은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것을 절대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충분히 간기울결이라든가 이런 신체 되먹임 가설에 의해서 신체의 어떤 반응들이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임의로 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이제 공황 발작과 이로 인한 예기 불안은 거의 단순히 그 한 개인이 뭐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뭐 민감하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공황 발작은 이미 준 트라우마의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준해서 우리가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는 이제 노출, 침투, 회피, 왜곡, 반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형성된 이제 공포기억과 트라우마는 우리 무의식에 계속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런 회피를 통해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칫 우리 증상이 좀 완화되고 거의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공포기억을 소거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기억을 소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공포기억의 소거라고 하는 과정은 새로운 학습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포기억을 소거하는 과정들은 말씀드린 대로 선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 갑자기 공황 발작이 터졌을 때 이제 당황하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 공포기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이제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치료에 적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치료 확률을 높이고 완치의 확률을 높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